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부자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부자는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리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제 생각에 부자란 자산을 소유하면서 오는 현금 수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상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서 현금으로 그 자산을 사용하는 사용비를 냅니다. 그럴 때 그 자산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냥 소유만 했을 뿐인데 가만히 있어도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소유하면서 현금 흐름을 얻게 되면은 그때부터 경제학적 관점에서 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나 저러나 부자가 돼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은 나의 행복을 좀 저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돈이 떨어져 뭔가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정말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일을 해야 되면 정말 비굴해져요. 특히 젊을 때는 돈을 버는 족족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그 돈들을 다 써버려서 돈을 다시 벌 수 없으니까 굉장히 비굴해지고 하기 싫은 말을 하게 되고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삶이 불행해집니다. 비굴해져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부자는 일하지 않아도 계속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좀 하자고 일단은 책을 썼는데요. 우리 한국인은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좀 제대로 해보고자 먼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입니다. 이거 검색하실 때 서점에서 부자의 111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는 부자 수업으로는 부자 수업 벌써 45번째인데요.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먼저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주식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후반이나 20대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많고 돈이 없을 때일수록 빨리 시작해야 크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자산을 사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산 중에는 이거는 부자 수업 책의 앞 강의를 참고하세요. 자산 중에는 이렇게 부동산도 있고 물건도 있고 당신의 머리도 있고 그리고 주식도 있습니다. 모든 투자 중에 가장 많은 수입을 주는 것은 당신의 머리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이 가장 큰 이익을 줍니다. 교육이 가장 큰 이익을 주고요. 그리고 지출 비용 대비 가장 큰 소득을 올려주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로 배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이 읽을만하고 어떤 영상이 볼만한 건지는 당신의 안목에 달렸고요. 이거는 가르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목은 그냥 타고나는 것 같아요. 부자와 빈자들은 이게 그 집안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유전도 아니라 그 사람이 안목이 가난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빈자는 빈자로 남는 이유는 그 사람이 타고난 안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거나 잘 살거나 행복하려면 안목이 좋아야 돼요.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학교에 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기로 선택하느냐, 이것들이 다 안목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안목이라는 개념이 좀 부족해요. 아주 약하고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영어권에서 문화에 적응을 하시면은 거기서는 안목의 중대함을 배우게 됩니다. 영어권 그리고 유럽에서는 안목의 위아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안목의 다름만 이렇게 수평적인 개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목이라는 것은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안목은 나쁘고 어떤 안목은 좋습니다. 이 좋은 안목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영상을 선택하셨다면 일단 안목이 훌륭하신 거고요. 부자의 112를 선택하셨다면 안목이 훌륭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으로는 어떻게 하면 자산을 불릴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영상의 포커스를 20대에 둬볼게요. 20대 초반에 둬볼게요. 그래서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과외를 하든 뭘 하든 당신이 일을 해서 노동과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서 그 현금을 번 다음에 그 현금을 쓰지 않고 잘 모아서 일단 1번으로는 교육에 쓰고 그리고 2번으로는 투자에 쓰고 그리고 3번으로는 저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걸로 저한테 뭐 밥을 사주거나 뭐 커피를 사주거나 아니면은 뭐 과자를 사주거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4번까지 오는 돈이 없으면은 저는 그냥 밥도 정말 아주 저렴하게 먹었었어요. 저는 한 달에 이것도 놀라실지도 모르겠는데 호주에서 저는 되게 어렵게 유학을 했잖아요. 유학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좀 말하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가장 저렴한 것들을 먹으면서 생활했었는데 호주에서. 근데 그 습관이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호주에 처음 갔을 때 그 1달러짜리 식빵 되게 크거든요. 마트에서 파는 그거랑, 그리고 1달러 뭐 몇십 센트짜리 딸기잼, 그것만으로 거의 1년을 연명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1달러면은 그 파스타 한 봉지를 살 수 있었고, 또 굉장히 저렴한 한 2, 3달러 정도의 3달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파스타 소스를 사가지고, 토마토 소스 그것만으로 연명을 했었어요. 그렇게 교육의 1번으로 사용했고, 그 결과를 톡톡히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모쪼록 이걸 저의 교육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다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순서로 가면 돼요. 자, 1번은 교육, 그게 가장 큰 리턴을 줘요. 그리고 2번으로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돈을 버셔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건데요. 그 주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업의 지분이 있고요. 회사의 지분,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의 지분, 뭐 등등등의 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ETF가 있는데요. 이 ETF가 뭐냐면, 이렇게 알파벳이 나오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어느 정도의 돈을 이렇게 운용해 주세요 하면서 돈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이렇게 운용을 해서, 다른 말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요. 그 수익의 몇 퍼센트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한 다음에 우리는 그 수익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정기 예금이 있고 적금도 있고, 근데 좀 다른 것들이 펀드가 있어요. 펀드는 가입할 때 초기 금액이 정기 예금이나 적금과는 달리 꽤 큽니다. 뭐 5천만 원, 뭐 1억, 뭐 그 이상이 되는 게 펀드인데요. 근데 그 펀드는 가입이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펀드를 사놓으면은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사고파고를, 그러니까 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다시 내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ETF는 펀드의 조각이에요. ETF는 펀드의, 그러니까 기업, 주식이 기업의 지분인 것처럼 ETF는 펀드의 조각인데요. 이거는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시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이윤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ETF를 일단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거라면 아무리 이해하시는 기업이라도 그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기업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렌 버핏도 모르고 빌 게이츠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뭐 사실 아는 사람들은 알 수는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대중의 이런 일원이신 분들은 그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부자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시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지난 영상에서 댓글에서 내가 이해하는 기업의 지분을 조금 샀고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의 지분을 많이 샀는데, 이해하는 기업의 지분은 적게 오르고 이해 못하는 기업은 많이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기업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거를 못 하시겠다면은, 혹시 아니면은 저희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려면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를 하더라도 이게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제가 특정 한국 기업들의 주주인데 갑자기 계엄이 터졌어요. 누가 계엄을 이 시대에 그거를 예측을 했던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 내부자 말고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폭락을 했었는데, 그런 거예요. 기업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다가 뭐 어떤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걸로 해서 폭락하고, 그리고 미국 AI 기업들이 되게 잘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런 딥식이라는 앱을 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는 알 수 없어요.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해서 하나의 기업,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이거는 숙련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ETF는 좀 달라요. ETF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추천드리는 것은 인덱스 ETF예요. 인덱스는 지수인데요. 상장하는 그런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고, 또 미국에는 S&P 500이라는 것이 있고, 또 다우존스가 있고, 뭐 나스닥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게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코스닥, 코스피 지수에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성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쭉 보시면 이게 어떤 해는 떨어지더라도 20년 이상을 두고 보면은 항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예측이 가능한 게 미국 지수예요. 저는 미국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혹시 유럽 친구들이 많으시다면, 유럽인들은 미국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좀 안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보는 모든 컨텐츠나 뭐 그런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이 지금 없기는 합니다만, 근데 미국 대중은 뭐 이렇게 좀 친구 되기 어렵기는 해요. 근데 뭐 좋은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로 본다면은 이렇게 감정을 배제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 자산으로서 본다면은 미국이라는 전체 경제는 굉장히 강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중국도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공산당은 믿을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중국에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어,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덱스에 투자를 하시는데 인덱스에는 그 세 가지가 일단 추천을 드린 게 S&P 500이 가장 기준이 돼요. 주식 투자에서는 S&P 500이 가장 기준이 되는 거고, 이 기준이 되는 수익률은, 연 수익률은 평균이 한 8%에서 10%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다우존스가 있는데 혹시 주식이라는 그런 자산을 소유하심으로써 배당금도 받으신다면은 이 배당금이 내가 건물을 소유해서 받는 그런 월세 같은 거랑 비슷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배당금을 받으시려면 S&P 500과 그리고 다우존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있는데요. 나스닥은 잘 아시는 그런 IT 기업들, 예를 들어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구글이니 이런 IT 기업들, 테슬라니 이런 IT 기업들이 속해 있는 곳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주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그 IT 나스닥에 있는 나스닥 전체 지수가 가장 성장률이 높아요. 그만큼 성장률이 높은 만큼 떨어지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요동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수록 리턴도 크다는 거 아시죠? 그러하여서 나스닥에 투자하신다면은 이건 좀 뭔가 자신이 있으실 때 또 이게 오를 거라 확신해지실 때 그럴 때 사시는 게 나스닥일 것 같고, 또 요동이 있다는 거를 감내하실 수 있는 사람이 나스닥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딱딱딱딱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투자라는 거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고 당신이 그 견딜 수 있는 성향에 맞춰 투자를 하는 거라서 이거는 제가 교육을 한다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교육 드리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처음이라면 이 세 가지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다양한 증권사가 있는데요. 그 증권사마다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들은 구별하기 쉽게 증권사에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브랜드 이름처럼 이렇게 모든 주식 ETF 앞에 이런 브랜드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설명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에서 운영하는 거는 코덱스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거는 타이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 것들이 쫙 있는데요. 일단 그 내용들은 제가 댓글로 써놓을게요. 사실 그거는 검색하면 나오긴 하지만 제가 친절하게 좀 검색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댓글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증권사 앱에 들어가셔서 증권 저기 계좌를 만드셔서 거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코덱스도 있고 타이거도 있었지만 코덱스에서 별로 좋은 결과 없어서 저는 코덱스를 다 정리하고 타이거 편인데요. 이거는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그냥 저는 타이거로 갈게요. 타이거를 검색하시면은 거기에 다양한 ETF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 S&P 500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나스닥도 있고 등등등등, 뭐 금도 있고 뭐 그 코인도 있고 되게 다양할 거예요. 거기서 당신이 이해를 하고 당신에게 맞는 주식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때가 되었을 때 사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투자는 타이밍과 인내예요. 타이밍이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게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인내는 가격이 막 요동치더라도 그거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누군가는 존버라고 하겠지만 저는 좀 우아한 단어인 patience라는 단어, 인내로 말할게요.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차분함이 없다면 주식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런 차분함이 있다면 주식은 굉장히 쉽다고, 이거는 주식으로 성공하신 워렌 버핏과 뭐 등등등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식을 잘하는 데는 지능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희 제자들 중에도 이건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돈 버는 거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이나 이렇게 자산을 소유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인내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일단은 올해 처음이시라면 한 주에서 10주 정도를 올해 시작을 하시되 타이밍을 잘 지켜보시다가 1년에 한 번 타이밍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타이밍은 뭔지 말씀드렸죠. 그러고 그걸 사셔가지고 최소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켜봐 보세요. 그러시면 이게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지켜본다는 거는 뭐 때때로 한 번씩 보시던가나 아니면 거의 매일 들어가서 그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들어요. 투자에도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듭니다. 제가 다양한 일을 해봤는데 어떤 일을 하든 한 10,000시간 정도 투자를 해야 그거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좀 빠르고 어떤 거는 좀 느리고. 근데 투자는 이거는 본능으로 타고난 사고방식과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20대이신 분들께서 30대, 40대, 50대가 되셨을 때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넉넉한 그리고 자유를 얻은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자세한 것들은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 이 책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방식을 배우셔야 투자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럼 전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아루였습니다.